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공이나 공항 쪽에 한 20년 정도를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주변 지역 개발입니다. 그리고 아마 잘 안 되는 것도 또 주변 지역 개발인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도 주변 지역 개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개발하고 또 연계를 시키고 특히 이제 지방공항 차원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공항의 역할과 주변 지역 개발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항 산업을 좀 간단히 먼저 좀 서두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복합도시 특히 이제 주변 지역 개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개념과 또 트렌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면서 사례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이제 지역과 또는 이제 공항의 주변 지역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이해할 부분들이 이제 공항 산업의 이해인데요. 사실 우리 백효준 교수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항공 산업에 있으셔서 되게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공항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교통 수단이고 또 터미널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 산업과 공항 산업을 크게 보면 일단 항공사 주체들이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관제 서비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항공 우주나 항공기 제작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이제 간과하는 게 이용자, 누가 소비자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공항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에도 있듯이 이제 공항의 어떤 랜드 사이드 이쪽에 있는 랜드 사이드와 또 에어 사이드 중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어필드 실제 이제 공역이라든지 또 외적인 항공 시스템 이렇게 크게 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항에 대한 주변 지역이다 하면 일종의 이쪽 랜드 사이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산업과 또 경제 발전, 또 경제의 어떤 관점에서 이쪽 랜드 사이드, 여기 있는 랜드 사이드의 어떤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접근 교통 수단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항 주변 지역 개발, 또 지역에 대한 개발과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공항은 지금 한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국제공항이 8개, 또 국내 공항이 7개, 그리고 이제 소유 주체별로는 민간이 7개가 있고요. 그다음 민군 겸용공항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1개를 빼면 실제 이제 14개의 공항을 한국공항공사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과 김포를 빼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 외쪽에 공항이 있고요. 다양한 또 소도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코비드 때문에 어떤 운송 이용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또 올 후반기나 내년부터는 어떤 이 이용객이 여객이나 또 화물 측면에서 좀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도식도로 보면 여기 이제 지역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와 인천공항이 이제 수도권에 위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어떤 절반 또 경제 규모의 어떤 한 7, 80%의 어떤 경제 규모를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남권에서는 지금 군산이나 광주공항, 그 다음에 무안공항, 그다음에 여수공항이 좀 이 서남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에서는 이제 울릉도 지금 이제 2025년에 개항 예정인 울릉도,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포항이나 울산공항, 그다음에 사천공항, 또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 부분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항으로 되어 있는 가덕도 공항이 이제 일단 김해 신공항을 대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권은 일단 제주공항이 지금 현재 있고요. 제2 신공항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어떤 성격을 규명을 하면
중추공항 지금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인천공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공항 여기는 이제 지역의 거점공항 특히 이제 국제선 단거리 또 일부 중거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거점공항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항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진짜 어떤 소도시에 뭐 군산이나 원주, 양양공항들 같은 어떤 소도시의 어떤 지역의 어떤 국내선 수요를 처리하는 그런 공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항개발 중장기에서 이런 그 공항의 역할과 또 세부 기능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좀 뭐 반성 아닌 의미를 드리자면 아직까지 지역하고의 연계된 그런 공항의 개발과 또는 어떤 경제권 측면에서 보면 되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공항의 어떤 활성화 측면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원인인지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제로 또 숙제로 저희들에게 던져두고 오늘 또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지역 개발과 이런 실제 인프라, 공항이라는 인프라가 조금 더 연계성이 있게 분명히 연계는 있는데 그런 어떤 장점과 특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6차 공항개발 중장기에서 실제 어떻게 이제 공항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느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4개의 어떤 추진 전략과 또 핵심 과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는 여기 두 번째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 견인. 사실 저희도 이제 공항하고 항공하는 분들도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크게 전략 하나에 여기 보니까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생태계 조성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우리한테 숙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개발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좀 뭐 이따 후반기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항이 우리가 개발해온 관점이 조금 그렇게 개발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과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떤 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하고의 어떤 그 공항 지변 조금 더 나가면 공항의 어떤 위치하고 있는 도시 리저널까지 확대를 해서 공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실제 이제 이 공항 개발 주변 도시라는 관점이 이제 생긴 지는 뭐 제가 봐도 한 20년 정도는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에 그 공항을 우리가 뭐 1900년도에 초에 이제 항공기가 개발되고 실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측면에서 공항은 진짜 그 교통의 측면에서의 공항 의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처리하고 여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이런 게 공항의 역할을 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전부터는 실제 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지역의 산업과 또 공항 주변의 어떤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의 어떤 그런 컨셉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그 우리 존 카사드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뭐 공항 연구소로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어떤 단순한 교통의 역할에서 공항의 어떤 주변 지역 기능이나 공간적인 활용 측면을 이제 부각을 시켜서 어떤 공항 복합 도시 주변과 연계 도시와 연계하고 주변을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공항 주변 도시 개발의 어떤 컨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용어는 조금 다양합니다. 뭐 에어포트 시티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로트로폴리스 어떤 지역이라는 그런 도시라는 관점하고도 연계시켜서 컨셉을 갖고 있고요. 또 에어포트 코리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교통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코리도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 자체를 교통수단의 어떤 터미널의 여객과 화물 터미널의 기능을 넘어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런 그 용어의 정의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개발 방향과 목적, 위치, 주체, 규모들이 다르지만
사례들도 다르지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구분을 했을 뿐이지 컨셉의 어떤 트렌드 측면에서는 지금 바뀌고 있다. 공항의 어떤 그 입지나 공항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 뭐 에어포시티는 그래서 공항 주변을 이렇게 보시는 바 가지고 공항 주변에 좀 개발하는 거고, 다음에 뭐 에어트로폴리스는 공항 주변에 또 도시를 개발해서 그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에어포트 코리도라고 하는 거는 교통 관점에서 또 이렇게 어떤 약간 패러럴 관점에서 공항을 좀 더 개발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색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어떤 전반적인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의 어떤 유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존 카스터 교수님의 어떤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실제 여기 있는 모든 공항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하고 있다. 컨셉이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도 제가 여기 사례에 넣지는 않았지만 인천공항도 개항 2001년 개항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김포공항도 2001년에 이제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내선 국제선의 어떤 그 여객에 대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지금도 뭐 공항 개발 주변에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이 변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 공항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미약하고 이런 연계성에서 뭔가 좀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신공항, 특히 이제 지금 김해 어떤 가덕도 신공항, 또한 그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공항 개발의 계획에서 초기부터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하고 어떤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뉴스에도 보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그 정치권에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해외공항 복합도시 사례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제가 이제 한 3개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제가 사실 이 공항들은 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주변 지역 개발을 할 때도 가봤기도 했고 또 다른 공항 업무로도 가봤는데 뭐 스키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그 학회 회원님들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공항 주변 도시의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도시 개발과 연계되어 있고요. 암스테르담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포트 시티, 에어트로폴리스, 또 에어포트 코리도라는 관점이 다 녹아 들어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객과 어떤 카고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런 그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이 되어 있는 시설로 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리에주 공항도 여기 제가 다녀온 데인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공항 주변 어떤 개발의 어떤 여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화물, 특히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무안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가덕도도 신공항도 그렇고 약간 화물에 어떤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리에주 공항은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어떤 그 내륙 기지와 또 영국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떤 물류 수송망으로는 최대 어떤 공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어떤 그 로지스틱, 트러킹하고 연계돼서 또 레일웨이까지 연계돼서 다양한 어떤 그 화물로 인한 복합 운송과 또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를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뭐 우리가 좀 더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항들보다 여기는 규모가 작은 공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류로 유럽의 전체 물류를 처리하는 그런 공항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창의공항, 이거 뭐 대규모 공항이죠. 창의공항인데 싱가포르 어떤 그런 소규모 도시국가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발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승객이라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브랜드를 육성을 해서 실제 이 주얼 우리 그 뭐랄까 주얼 뭐라 하죠? 그 까먹었네. 영어 단어를 주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와 또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서 어떤 여객을 유치하고 또 회의나 컨벤션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챈라쿠공항도 뭐 옛날 어떻게 보면 그 도심에 있는 그런 소규모 공항을 실제 대체해서
한 2, 30년 됐지만 실제 지금은 그 주변 지역 개발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상업 지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홍콩도 아까 싱가포르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다양한 그 역할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이제 아까도 좀 에어포트 코리도라는 관점에서 실제 이쪽에 있는 그 본섬하고 연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 그 주변 지역 개발이 이쪽 홍콩섬과 또 이쪽 그 중국의 본섬,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실제 홍콩 챈라쿠 공항에 있는 섬까지의 이 주변 지역이 다 어떻게 보면 상업 지역으로 도시 자체가 공항과 일체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일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안공항, 여기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안공항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제권이 아시겠지만 베이징, 다음에 이쪽 그 상하이, 그다음 아까 홍콩 지역 있는 이쪽 어떻게 보면 동부 경제권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부에 위치한 이 시안 그 공항은 동부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웨스트 팔리스라고 해서 서부 쪽으로 어떤 유라시아와 또 개발이 덜 된 서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안 공항이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획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경제권을 형성을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안이 아시겠지만 중원의 어떤 핵심적인 공항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권으로 어떤 다양한 철도, 도로, 뭐 중국의 고속철도까지 시안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여객과 물류가 하나가 되고 또 주변 지역과 같이 이 공항 복합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하이 공항,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하이는 이제 홍콩 넘어가서 이제 마카오하고 같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공항인데요.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하이에 상당한 그 항공기 개발 업체가 좀 입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항공 산업, 특히 이제 우리 뭐 인천공항에서 또는 다른 지방공에서 하려고 한 MRO하고 당당히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이 지역 이코노믹 존들이 새롭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으로 개발 지역을 구분해서 공항을 하고 있고요. 주하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도시였었는데 이런 공항의 어떤 주변 지역 개발과 이 지역 개발을 같이 해서 확대시키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댈러스포스 미국에 있는데 미국 공항들은 뭐 사실 유럽 공항이나 또 아시아 공항들이랑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상당히 어떤 대형 공항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댈러스포스도 이제 화물 공항으로 해서 여기 이제 사우스게이트 플라자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큰 상업 지역을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덴버 공항, 덴버도 이제 뭐 신공항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최신공항인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뭐 벨 이제 사무실부터 상업지구, 유통지구 이런 부분들이 공항의 어떤 그 카고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트베이 이거는 이제 아틀란타에서 좀 얼마 안 떨어졌지만 실제 이제 그 화물 전용 공항으로 해서 우리 DHL하고 또 그 이 화물에 대한 복합적인 공항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과 어떤 아태 지역 또 미주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륙 자체가 되게 크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유럽 전체적인 특히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그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공항 복합도시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서 실제 좀 자리가 잡고 기존의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을 포함해서 신공항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과 맞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 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어떤 공항의 어떤 성장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르고 또 이제 미주 지역은 이제 아까도 유럽과 같이 제가 볼 때는 좀 안정기고 거기는 이제 실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런 경제권 측에서 다양한 공항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걸 가고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갭이 있는 지역 개발과 또 주변 개발과 이런 공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요인으로 하면 일단 성공적인 공항 복합도시 개발은
이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인발부하는 게 그래도 추진력을 어떻게 보면 갖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및 제도적으로 이런 투자 활성화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경제권이나 특히 이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산단, 이런 관리 자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공항 부분에서 투자가 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인터모달 측면에서 교통이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 공항하고 또 주변 지역과의 연계는 교통이 없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신공항이나 또 기존의 공항들은 이런 교통체계, 인터모달 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또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다. 브랜드 개발이라는 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천이나 김포에도 보면 옛날에 에어포치스트라는 용어를 썼지만 요즘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개발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항에 대한 그런 그 지역과 또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공항도 또 항공 분야도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런 공항의 역할에서 지역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락이 좀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접근교통 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지자체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역할이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공항 개발과 지역이 이렇게 갭이 좀 있는데 그런 갭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역 자체, 지자체나 또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도 많이 좀 역할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만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또 리더십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홍창규 교수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그 호스트 권한 주시면 제가 요거를 한번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줘야 되나요? 예, 저한테 한 명밖에 호스트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또 저한테 주시면 호스트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요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잘 보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부경대학교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의 홍창유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앞서서 박진서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과제 프로젝트 중에서 그 일부분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 세계적인 항공기의 변화, 항공기의 이런 추세, 항공기의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의 변화 추세하고 그리고 항로의 발달, 그리고 위성 기술의 발달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저는 사실 제주에서 이제 전에 제주 신공항, 제주 2공항에 대한 그 좀 기능을 많이 이렇게 확대하는 일을 해왔었거든요. 제주에서 일을 할 때요.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또 부산에 우리 그 새로운 공항에 대해서 기능을 조금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좀 요인을 찾고자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의 그 지역공항, 특히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점공항이 국제선을 유치했을 때의 이 어떤 그 기능적인 아니면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모델은 그 제가 중력 모델을 써서 중력 모델을 좀 차용해 가지고 그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이나 아니면은 뭐 제주에 있는 공항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뭐 대구 뭐 아니면 광주 이런 지역의 공항들이 어느 정도의 좀 경쟁력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점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에 앞서서 그 배경으로서 세계 민간 여객기 그리고 화물 운송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현재 그 항공 여행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그 코로나 상황 전까지는 뭐 오일 이슈가, 오일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도 항공 여행은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뭐 9.11이 일어났을 때도 주춤했지만 아주 근소하게 주춤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반등되는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하는 그런 항공 여행 그리고 물류의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봄부터 해서 그 항공 여행에 아주 굉장히 꺾이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구하는 그 배경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은 너무 변수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그 변수까지는 다 담지는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 상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물 그리고 여객 그 운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선, 국내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 국제 민간항공기구인 그 ICAO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굉장히 증가를 하는 어느 국가도 특히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바쁜 국내선 노선은 세계에서 서울과 제주 노선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서울 제주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그 분주한 그런 노선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그 여행이 굉장히 여객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운송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그 운송, 그 물류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안정적인 선을 그려왔죠.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노선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노선은 조금만 국제적인 정세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반등이 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굉장히 비행기가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특히 아시아에서 출발한 노선이 화물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일단 차단을 했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중반까지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서는 마스크나 이런 그 보건 제품, 의료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수입을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다시 화물 노선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류나 항공 여행은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제가 요즘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소비자, 그 항공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항공 계획을 연구하시는 나이어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것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수요자들이 그 어떻게 해서 패턴이 변하고 있는가를 그 계속 연구를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신데요. 굉장히 젊은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발표하시는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 보면 허브 앤 스포커였다는 과거의 그런 양상은 코로나 전까지로 봤을 때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해서 비행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환승을 적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해 간다. 이런 그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영하는 것이 비행기 사이즈입니다. 제가 비행기 사이즈에 조금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따가 말씀을 향후에 드리겠지만 영남권이나 아니면 제주의 제2공항에 맞는 항공기 사이즈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아주 낯이 익은 비행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아시는 비행기들이 737, 그리고 우리 국내선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20, 에어버스 320, 321 이런 기종입니다. 이런 기종들은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내선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에서 허브에서 허브는 747이나 A380, 뭐 A340 같은 대형 기종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스포크에서 뿌려주는 비행기들이 저가 항공사나 아니면은 뭐 작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737이라든지 그런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도 여행객들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들은 계속 커지게 됐고 747 기종이나 A380이나 뭐 A330 기종들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속거리가 짧아집니다. 커지면 항속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제트 엔진을 점점 엔진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뭐 양상도 보이고 있고요. 그건 이제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뭐 패턴이었습니다. 뭐 GE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제트 엔진의 성능을 점점 키우고 있는 그 패턴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형 그 항공기들이 발주가 다 끊겼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전략을 이제 모색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포인트 그래서 미국의 많은 여행객들은 환승을 적게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한다고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하시면 뭐 2번 갈아타고 뭐 3번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값싼 항공권을 사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수요자 입장에서 여행객들은 굉장히 좀 비선호하기 때문에 국제선으로도 그게 확대가 돼서 비행기들이 대형 기종보다는 에어버스 뭐 350이나 뭐 보잉에서 나오는 787 기종 같은 것들이 200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뭐 인도가 되고 해서 현재는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행기들은 항속거리는 길지만 사이즈는 747이나 뭐 350, 그 380 같은 대형 기종보다는 작고 연료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최대는 뭐 17시간, 18시간까지도 중간 이착륙을 안 하고 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항공사들이나 대형 여객기 그 회사들은 사실 오세아니아에서 유럽 노선 그리고 미국 동부에서 그 싱가포르까지 한 번에 가는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요를 맞춘 비행기들이 새로 나오는 게 787이나 뭐 A330에 개조된 비행기 그리고 A350 그리고 777 뭐 요즘에 X라고 하는 비행기들은 그런 그 수요를 조금 이렇게 좀 맞춰주고 있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 물류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가 이제 여기 왼쪽에 페덱스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MD-11입니다. 원래는 DC-10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70년대에 여기 이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에서 보잉 747에 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이게 엔진이 3개입니다. 엔진이 3개인데 이 비행기가 연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크고 엔진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행기를 대한항공에서 운행을 했었고 많은 항공사에서 운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고유가 시기가 오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연결하는 이런 그 항공 여행이 늘어나면서 이 비행기는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을 페덱스나 UPS 그리고 뭐 DHL 같은 이런 물류 중심의 회사들이 기존의 여객 항공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장을 바꾸고 개조를 해서 화물 전용 비행기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이렇게 항공기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변해 가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지금 그 연구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냉전 종식 90년대 이후에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사실 단거리가 많이 육성이 돼서 그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상공을 통과하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북극을 바로 넘어오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북극을 넘어와서 미국에서 북미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그 항로가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그 홍콩으로 알래스카에서 이착륙을 하지 않고 바로 멤피스에서 항공 물류기를 띄워서 한 번에 오는
그거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그런 그 맥킨지하고 그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그 IATA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그런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화물 물류기들 같은 경우는 미국을 출발한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에 이착륙을 하죠. 착륙을 해서 급유를 하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이 그 홍콩과 싱가포르를 이렇게 합친 홍카포르라고 해서 물류와 항만이 합쳐지는 그런 모델을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지금 신항만을 그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공항이 그거와 연결을 해서 사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그 입지를 봤을 때 그 미국에서 멤피스에서 북극 항로, 북극 해를 바로 통과하는 그 항로를 그 지금 새로 개발된 비행기 기종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가장 좋은 그 중간에 허브 기착지는 한 제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주 앞바다로 해서 싱가포르를 가기 때문에 싱가포르까지는 너무 멀고 싱가포르까지는 한 번에 못 가면 앵커리지에서 급유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가 제주인데 제주는 사실 제주공항은 그 기능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만이 물류를 이렇게 아시아권에 뿌려주기에는 조금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바로 위치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아니면 김해공항을 확장했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위성 그 시설들이 굉장히 발전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의 항로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짧아져서 사실 김포에서 제주 노선도 과거에 이용했던 노선보다는 이렇게 서해 바다를 통해서 오는 노선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또 그런 추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항공 서비스 회사 측에서 보면 이제 민간항공 서비스 회사도 하나의 수요자로서 저는 좀 접근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것이 화물기를 띄웠을 때나 그러니까 화물기를 띄웠을 때나 여객 비행기를 띄웠을 때 그 이착륙 횟수를 조절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새로운 그 비행기들이 이제 중형 비행기들이 장거리를 이렇게 항속거리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지금 현재 여행객들이 환승을 하지 않고도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좀 수요를 이렇게 그 수요에 그런 만족을 시켜준다 하는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가가 되기 때문에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엔진은 커지면서 날개 모양이나 엔진의 모양이 과거의 비행기보다 굉장히 좀 바뀌는 이런 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국제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허브 앤 스포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포인트를 계속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형 항공사들, 중소형 항공사들, 그 다음에 LCC라고 해서 중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에어 프리미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787 기종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노선에 포인트에서 포인트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좀 전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항공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도 기존에 있는 항공기의 그런 역량들을 조금 여기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것을 또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물류 그리고 여객이나 이런 측면에서 거점이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간에 뭐 환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최종 기착지일 때는 거기에서 주는 어떤 어트랙션, 어떤 매력이 있어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이용을 하고 또 여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바이라든지 카타르라고 하는 이런 공항들은 사실 그런 환승객들을 굉장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환승객이 아닌 최종 목적지로서 자기들의 공항을 찾도록 하는 전략도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요즘에 좀 추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뭐 최단거리 항로 개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뭐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 과거에는 유럽을 갈 때도 80년대까지는 유럽을 갈 때 중국 상공이나 소련 상공을 못 가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뭐 프랑스 파리로 간다든지 이런 노선을 많이 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거리 노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뭐 북극을 바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유럽을 뭐 좀 단거리로 가고, 부산에서도 과거에는 그 피네어가 아마 헬싱키 가는 노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노선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여행객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변하고 있다,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가 그 영남권의 신공항을 한번 경주에서, 그 저는 이제 뭐 하나의 가설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경주 KTX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공항을 국제선 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주의 KTX역 근처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김해국제공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생기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용할 것인지, 한번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한 사례인데요.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공항에 더 확률이 높을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서 대구공항은 보잉 737이나 아니면은 국제선을 조금 뭐 전세기 차원에서 띄웠을 때는 A330, 그 다음에 보잉 777 정도가 뜨고 있고요. 대부분은 보잉 737이나 A320, 에어버스 320의 소형 항공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프 모형에서는 제가 좀 차용한 것은 바로 경주역에서 대구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킬로미터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나타낸 거리 지수를 조금 대입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항의 역량, 공항의 사이즈라든지 뭐 활주로라든지,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승객의 수 등을 좀 도입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대구공항에 비교해서는 김해공항이나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예상 항공기 이착륙 비용이 아마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그 비용도 좀 고려를 해봤고요. 그래서 얻은 저의 이제 뭐 연구 결과는, 우선 국제공항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항공기 시장이나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공항이 더 이용 확률이 높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 바로 전이죠. 2019년도 12월까지의 이용객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대구공항을 세 개를 상대적인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현재 상황, 현재 도로망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덕도 신공항은 39.7%였고요. 김해국제공항은 54%. 경주에서 KTX를 타고 온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 대구국제공항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6.2%라고 하는 낮은 확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뭐 가설을 제가 정한 이런 범위에서 나타난 그런 좀 제한적인 사례이지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인프라나 지금의 자원, 그리고 현재의 아까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랜드, 국제공항,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딩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확률이 아직은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약 한 10% 이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연구 고려 요소로서 어떻게 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조금 더 국제적인 거점 공항이 될 수 있을까를 조금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한 결과, 뭐 제가 좀 부분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국제 환승객이 좀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인프라를 국제 환승객 위주로 해서, 기존의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조금 그 제한적이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가덕도 신공항에는 조금 더 확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찾았고요. 그리고 환승 편의성이 조금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도 우리 승객들의 그런 그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객과 그리고 환승 승객을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뜨고 내릴 주력 항공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주력 항공기의 기종의 선택에 따른 영향력을 미리 조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좀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지정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 지정 토론이긴 하지만 두 주제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공대학교 백호정 교수님 먼저 말씀 한 7, 8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박 본부장님께서 사실 공항 주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인 복합도시, 그다음에 기반도시, 코리도를 잘 정리해 주셨고 또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 진행 방향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 교수께서 말씀하신 항공산업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트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공항의 위치 또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 수단분담이라기보다는 공항 이용 확률인 거죠. 사실은 대구와 김해하고 이렇게 아우러서 견주어서 잘 분석되고 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토의의 주제가 공항과 주변 지역이라는 두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항 쪽은 조금 일천하지만 경험이 있고 하지만 이제 지역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걸 연합해서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제넘게 제가 생각나는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 또는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인구의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항 주변에서. 근데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승객과 화물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주제가 가덕이나 제주에 국한된다고 하면 사실 국내선 여객보다는 또는 국내 화물보다는 국제선 여객 또는 국제선 화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제주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지만 김해는 또 이제 아니면 가덕은 이제 국내선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수요일 거고 결국 국제선일 텐데 국제선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패신저로 나눠지는데 인바운드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내국인이 나가는 건데 산업은 결국은 인바운드 패신저가 주로 산업을 일으키고 고용 변화를 또는 토지 이용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항 주변 지역에. 그러면 인바운드 패신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산업군이 공항 주변의 지역계획 차원에서 산업군은 나이스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미팅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항 주변이 산업이 또는 도시가 이게 복합도시든 아니면 기반도시든 이런 식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쪽을 본다고 하면 특히 가덕공항은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화물과 항공화물, 물류가 이제 합쳐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객이 말하는 복합 환승센터라고 하는 인터모달의 중점이 되는데 사실 화물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문 항구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덱스가 있는 멤피스의 도시의 주변 지역들은 전부 배송 센터들이 있어서 주문을 받으면 바로 실어서 나눌 수 있게.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우리 같으면 국제 물류로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타당성들을 아까 국제 승객과 같은 맥락에서 국제 화물도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따라서 고용이라든지 그러면 결국 그거에 따라서 토지 이용 지역 계획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산업과는 별개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입니다. 사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장애물 제한 표면이. 이 장애물 제한 표면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카오에서 장애물 제한 표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TF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고도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보다는 융통성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공항과 관련된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 그 다음 윤 교수, 윤관식 교수님 짧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진서 박사님과 또 우리 홍창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코멘트라기보다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잘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가덕도 공항이 이제 그 입지가 결정되면서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박진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항공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한 어떤 항공 복합 도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미국 지역의 공항 복합 도시들의 어떤 사례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공항 복합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던 네 가지 말씀은 굉장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정책적 리더십이 중요하고 또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 단순히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와 연계한 융복합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의 공항 도시가 어떤 브랜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논의는 뭐 잘 알다시피 가덕도 공항이 입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와 이렇게 결부되어 가지고 입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항공 복합 도시로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제가 사실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가덕도가 이제 다른 우리나라 그 공항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 바로 인접해서 이제 부산 신항이라는 항만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항만과 연계한 철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만과 철도와 더불어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라이포트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물류 기능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에서도 최근에 이 가덕도 배후에 항만 물류 단지뿐만 아니라 그 항공 물류 단지 개발을 위한 어떤 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항만 물류, 그다음에 항공 물류, 철도 물류 이렇게 연계가 되는 물류 기능에 특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가덕도 안은 그 부지 자체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 해외 사례에서 소개해 주셨던 뭐 어떤 국제 업무지구라거나 이런 쪽 기능을 그
그 가덕공항 안에서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또 가덕도 주변에 보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이 옆에는 부산 연구개발특구가 또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가덕도 그 공항 안에서 모든 기능을 이제 그 항만 그 공항 도시에서 다 기능을 담당하기보다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또 연구개발특구 이런 것과 어떻게 역할을 좀 분담하고 또 기능을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부산에서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우리 그 박진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선 중요한 거는 가덕도 공항 도시에 이제 어떤 기능을 좀 유치할 것인가. 최근에는 뭐 관광 뭐 정말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많은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조율할 것인가.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책적 리더십과도 이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랄까 조율을 통해서 그 가덕도 공항도시로서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우리 홍창유 교수님 발표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뭐 항공기의 어떤 그런 사이즈의 변화 그리고 항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주요 어떤 변화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영남권 공항들의 어떤 입지 경쟁력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굉장히 배우는 그런 자세로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논의는 단순히 그냥 공항이 입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에 좀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외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공항 복합도시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지역사회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두 분의 발표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저도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토론주께서 뭐 특별하게 질문하시기보다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마치기 전에 한 2, 3분씩 우리 두 분의 발제자께서 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세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항공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다른 학회나 또 그 항공에도 한 5개 정도 학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항공경영학회라든지 또 그 운항학회, 그다음에 항공우주정책법학회 그런 데가 일단 한 5개 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도 이제 학회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활동했던 게 되게 항공에만 이렇게 좀 협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신공항 이슈가 이제 가덕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구 또 주변에 어떤 그 흑산도라든지 제주 이런 공항들이 한 2, 3년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사실 다른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하고 어떤 연계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그걸 계기로 사실 우리 항공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학회하고 좀 연계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두부를 좀 확보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가 이제 가는 많은 것들을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공항을 개발하다 보면 기능들이 이제 뭐 제 발표에도 있었고 기능들이 확대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기능들을 도시와 연결시켜고 지역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항공하는 사람만 혼자서도 안 되고 또 행정이나 또 지역개발, 도시개발 하는 분들이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좀 융합적인 측면에서
가야 될 것이라고 좀 오늘 많이 제가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박 본부장님 그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많이 커멘트 주셔서 정말 오늘 좀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부산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가덕도 신공항이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 가는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고 우리가 좀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에서도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세션을 기획한 의도가 바로 두 분의 발제자님 말씀과 토론자분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개발학회에서도 사실은 그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선도자로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고생들 하셨고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발표하신 박 본부장님과 홍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백 교수님하고 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